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항상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월참 중앙에서 3년간 근무를 하셨다는데 근무하시면서 좀 뭐 하신 실적이나 뭐 보람 있었던 일 뭐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한 6월경에 이제 월참에 참여를 했거든요. 스스로 가서 보니까는 그 당시 우 회장이 저보고 48주년 행사를 서울서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여의도 광장에서 한다 이러더라고. 그 제가 바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왜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끼리 행사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코앞에서 하는데 외빈들이 많이 올 텐데 이 외곽에서 해버리면은 노천에서 해버리면은 이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담배 피러 가는 사람에 뭐 오줌 누러 가는 사람에 뭐 별 사람이 다 있지 않고 이거 질서가 깨져가지고 안 되니까는 실내에서 하자 실내에서. 아니 실내 어디서 합니까? 아니 올림픽공원에 그 경기장이 텅텅 빈 게 부지기수인데 그런 데서 해야지 어째서 그 광장에서 하냐 그랬더니 아 그게 좋겠군요. 그래서 장소를 올림픽 경륜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사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자고. 그리고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는 48주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단법인 시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원 하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상근 근무자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월급도 없이 봉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이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의장이 물어보니까는 어느 누구도 말도 안 하고 한 2, 3분 동안 가만히 쥐죽은 듯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하시오 그랬더니 정 그러면 제가 이번에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스폰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한꺼번에 해결하니까는 거기에 있던 이사들이 뭐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햇바람까지 다 불더라고. 그래서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 그래도 월참에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또 꿀먹을 버거리야. 그러더니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결정하고 오늘 이걸로 끝내자. 그걸로 끝났어요. 그 내려오면서 제가 우 회장 보고 아까 그 8천만 원 스폰서 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는 없지만 뭐뭐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대단한 분이군요. 그랬어요. 근데 행사를 한 열흘 남겨뒀는데 8천만 원 내겠다는 사람이 80원, 8원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아침에 회의를 하면은, 임원 회의를 하면은, 회장하고 사무총장이, 아유, 큰일 났는데, 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대폭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 하는 수밖에, 요 얘기만 되풀이하지,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돈 10원 하나 얻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단체가 다 있나? 그 저도 이미 거기에 중앙에 같이 봉사하기로 참여했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왕이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10월 말이면 예산도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돈 있는 데는 강원 요새 해자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 카지노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씩 돈이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거기 제가 누구 소개를 받고 거기 갔더니 한 5천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연말에 다 집행이 되고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없어서 1,000만 원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문을 주고 그 계좌번호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이튿날 회의했는데 역시 어느 누가 10원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어.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 은행에 얘기해가지고 2천만 원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 3천만 원. 박수천이가 3천만 원 걷어올 땐 다른 사람은 30원도 걷어온 사실이 없어요. 그러다가 긴급 이사회를 다시 해가지고 17반도로 내자 해서 2천 몇백만 원 해서 그때 그 행사가 48주년 5천 몇백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른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박수천이가 없었으면 그날 행사 48주년 행사 못합니다.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월참에 참여해서 제가 한 일이고요. 2014년 11월 말 정도 됐을 적에 제가 국회에 갔다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년이 참전 50주년인데 저는 맹호부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73년도 귀국한 이후에 한 번도 그 베트남 전적지에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박수찬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월남전 참전했던 그런 전적지 한번 가보고 죽어야 눈을 제대로 감을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전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광 차원에서 뭐 몇 분이 갔다 왔지만 그러더라도 해봐야 한 10,000명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 나머지 지금 살아있는 19만 명은 택도 없이 거기 가보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결위원장한테 가가지고 그런 사정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늙고 병들고 돈은 없는데 우리 전우들이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전적지 순례비 쪽지 예산으로 좀 해달라. 얼마? 5억 해달라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씩 해서 한 500명이 1년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나는 좋은 생각인데 나는 생각이 있다 이거 해줄 의향이 있다. 근데 여야 간사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서 여야 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이 해준답니까? 위원장은 찬성한다. 그럼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기재부의 담당관이 이미 그때 판을 다 예산에 짜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해도 결국은 2억을 깎인 상태에서 3억을 당시 보훈처에서 담당관이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위원장님 그거 되지도 않는데 괜히 헛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직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 12월 1일 날 예산국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3억 원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연인은 제가 알기로 한 900명 정도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제가 재임 시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참전 50주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결위에 가가지고 여야 간사나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참전 50주년인데 우린 돈이 없지 않느냐. 행사비를 좀 지원해달라. 얼마? 한 2억만 해달라 그랬더니 하다 안 되니까는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것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잠깐만요. 공법단체 된 지가 몇 년도에 공법단체가 2012년 법적으로 10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참전 50주년 행사 같은 거는 1억 원이야 그때 충분히 정부 공법단체 예산 가지고 가능이 어려웠습니까? 그거 했는데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집행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그냥 막 욱하는 성질들로 있어서 막 육두문자만 쓰지 그런 걸 무슨 치밀하게 뭐든 조직적으로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다 써버리고 또 필요하면 또 가서 구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체계가 안 잡힌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13년 우리가 이제 월남에서 철군해가지고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전사자가 5,099명이고 그 귀국한 이후에 고엽제로 인해서 10여만 명 이상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전우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한을 맺히고
이 안타까운 이 영혼을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월남 참전자 자체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에다 얘기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그 국립묘지를 그 사용한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승인을 받아서 그 국립묘지 광장에 5,000명의 전우가 우리가 모여서 월남전 참전 전사 전우 및 추모 위령제를 아주 여법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관리 감독기관인 보훈처에서 누가 나와 지원도 안 할 뿐더러 아무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후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그 우리 임원들이나 저 집행진들이 왜 이걸 해가지고 골칫속이냐고 막 야지도 놓고 막 불만의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일이 되려고 그러는지 어느 뭐 방송국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바빠서 취재를 못했는데 지금 취재 가겠습니다. 사무실로. 그래 고맙다. 근데 사무실로 하지 말고 동작중 국립묘지 현장에서 하는 게 이런 현장감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더니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 우 회장을 모시고 거기 가가지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좀 독하게 한번 얘기해라. 그랬더니 우 회장이 생방송으로 나갔거든요. 오늘 행사에 보문처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고 말이야 10원 하나 대주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이튿날 보훈처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참 세상에 알려진 비사 중에 이것도 하나의 비사고 저도 보람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 많이 하시는데 또 뭐 그 이외에도 하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좀 하시죠 오늘. 그래 좀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도 일 부분만 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그때 이제 뭐 베트남하고 뭐 국제 관계니 어쩌니 이 일에 관계 가지고 우리 전우들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해달라고 저기 소원도 내고 이랬는데 그게 안 들어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제대군인 국장이 그 저한테 방문해가지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5시간 동안 우 회장, 사무총장, 기념사업국장 저 이렇게 그 사람 5명이 난상 토론을 했어요. 각자 의견을 한번 내봐라. 근데 서로 뭐 이게 하다가 안 되고 월남자 들어가는 거를 빼면서 하는 게 좋겠다.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결론은 이렇게 내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양보해서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하는 게 어떠냐. 제가 딱 그러니까는 제대군인 국장이 딱 손뼉을 치더라고요. 그게 좋겠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명칭이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그 제가 제안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 저 참전유공자법에 그 명칭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월남전 참전 홍보집을 뭐 제작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그런 거는 어디 자금 지원 같은 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우리 전우들은 젊은 그 혈기에 그 월남 참전에 이제 참전하고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욱하는 마음에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그냥 막 육두문자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이나 젊은이들하고는 설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우 회장을 모시고 재경부에 그 우리 저기 사옥을 지려고 갔더니 기재부의 과장이면은 공무원 중에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안 되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했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래면서 아이고 월남 참전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그날 올라오면서 이게 우리는 당사자니까 그러지만은 저런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젊은 애들이 모르는데 우리만 그냥 의문에 차서하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월남 참전에 대한 공과에 대한 거를 성과에 대한 거를 그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국회나 정부 주요 부처에 이걸 공급을 해야겠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의 모 연구소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려다가 제가 각 기관에 다니면서 후원을 해서 2,200만 원을 모금해서 월남전 참전의 현대적 의의와 성과라는 그 발간집을 만든 게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그걸 만들려고 그러다가 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끝쳤죠. 이것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왜 월참을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 2015년 3월 20일 날 그 우영락 회장이 그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선거를 뭐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저도 두 번째 가려움 서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우 회장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이 다 된 것 같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그 위에도 뭐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전에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뭐 친정 부모 초청 행사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한국 베트남 참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같다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우호협의회 여기 와서도 그걸 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다무장 가정 그 여성들 친정부모 초청 사업을 제가 그 처음으로 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돈이 없으니까는 그 행안부에서 그 자금을 누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서 받아서 그 당시에 3,250만 원을 받아서 한 20여 명 정도 그 친정부모를 최초로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상도 배워주고 또 딸 사이가 그 지내는 데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러고 뭐니 해도 그 이거를 그 문서화하고 제도화 하려면은 그 세미나를 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회 국제학술 세미나를 제가 2014년 6월 달에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자들이 국내 사람들만 그냥 그 뭐 보훈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는 미국 때문에 그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미국의 유력 군인을 좀 초청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 제가 수서 보내니까는 그 주한 한미 연합사령관 틸러리 장군이라고 있으면 사성 장군인데 이분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대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거를 제가 서부해서 그분을 그 발제자로 해서 한국의 저 국회 저 헌정회관에서 그 했습니다. 그런 분을 모신다는 건 진짜 돈을 수억 원을 들여도 못하는 건데 그걸 해서 그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그런 계기도 있죠. 그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뭐 수익사업법을 뭐 발의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국가 통과시켰다. 이러한 그 실적을 전에 한번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월참의 수익사업법은 해가지고 더 월참을 나쁜 월참으로 만드는 그 원인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월참에 참여해가지고 2012년 한 9월 정도 됐는데 하루는 우 회장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부 지원도 없고 그 당시에 이게 어렵고 그러니 앞으로 이게 공법단체가 되면은 지금 고엽제나 상위 군경에는 그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월남 참전은 종갓집은 우리 월참이 종갓집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등록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밀려서 이런데 우리도 수익 사업을 해서 전우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국회법은 선진화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법이 통과되는 건데 우리 월남 참전자는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집권당하고만 파트너가 되지 않았냐.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을 그 해결할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제 고향 후배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런 얘기 했더니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어려운데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려우니까 내가 자네를 찾아왔지 쉬우면 내가 왜 찾아왔냐.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우리 지금 월참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데 5명만 책임져 달라. 발의를. 대표 발의자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5명을 그 야당 의원,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죠. 지금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을 그 설득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서 13명이 해서 그게 되도록 물론 전국의 그 해당 지회장이나 지부장도 수고했지만은 제가 진짜 쥐방구리 돌아다니던 맨날 아침 출근하면 여야 의원들, 예결위원들, 정무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했는데 그 법 하나 통과하는데 2년 3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2년 3개월. 아니 이 수익사업법을 하신 건 좋은데 그 하셔가지고 전우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우들을 위해서 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통과된 이후에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게 사람이 중심 아닙니까? 좋은 일도 사람이 하고 나쁜 일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가 그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수의 사업을 앞으로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인은 공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저는 평소에 제 그 아주 확고한 신념과 철학입니다. 나온 이 수익금 있으면은 전우들을 위해 써야 되고 또 뭐 정부에서 공익단체에서 수익 받았으면은 그 받은 돈을 전우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왜 지도부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심을 가지고 이권이나 이렇게 개입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월참이 아니 지부장이나 임원들 임명했는데 돈을 왜 받습니까? 에? 그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우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왜 돈을 받느냐 이거요. 그리고 그 사람들 돈 준 사람들도 비양심적이다 이거요. 자기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왜 뭐하러 돈을 좀 줘가면서 이 자리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아주 깨끗이 이걸 정리를 해버리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하면은 이 수익사업이나 또는 이 공익단체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전우를 위해서 우리는 전우를 위한 단체고 결국은 그러한 비용이라는 건 전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번 인터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제가 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주 마스터 플랜이 다 끝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우들은 지금 월참을 다 버렸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월참 중앙회 정상화 계획은 있으신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팔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살이 썩어간다고 그렇다고 이 팔을 자르겠습니까? 이거를 잘 치료를 해서 자르는 것부터 치료를 해서 이거를 낫게 하는 게 낫지. 잘라버린다고 해서 잘라지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러듯이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전우들이 합심해가지고 싸워서 정부하고 싸워서 만든 게 이 월남 참전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역대 회장들이 잘못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추락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차기 회장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월참에 참여해가지고
월참 전우들을 위해서 한 갱적이 뭐냐? 이거를 검증을 해라 이거예요. 대의원들이 술밥 얻어먹고 무슨 뭐 돈 찌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요새 맨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저 월참이 공익단체가 된 지가 내가 생각에는 한 7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7년 동안 이렇게까지 그 개판을 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우들의 그 마음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확실한 뭐 어떤 비전이나 목표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지금 이슈가 그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과연 이 월남 참전자회를 그 정상화 시키느냐 안 되느냐,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첫째 문제고, 정상화 됐을 적에 차기 회장이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까? 그 정상화 되는 거는, 정상화 시키는 거는 결국은 전우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240여 명이 되는 대의원, 이 사람들이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패거리 모양 어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저는 정상화가 만약 된다면은 우리 전우들이 지금 20만이 채 못 되는데요. 생존자가 20만이라고 했을 적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하면 5%면 10,000명이에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럼 19만 명은 늙지, 젊어서 돈 벌어놓은 게 없지, 병들지, 직장 없지. 이 나머지 여생이 10년 살지 20년이 살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10년 이상 산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맨날 한숨,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숨 쉬는 소리가 제 귀에 맹맹 돕니다.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김성웅 회장이나 또 뭐 해참이나 또 여타 이런 데서 무슨 그 월남 참전 전투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이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공법단체예요. 월남 참전자 차기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2015년 3월 20일 나오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제가 여태까지 있었으면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는 그때에 이걸 뜬 소문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정부한테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세상에 내놓지만 않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여기 회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 든든한데 우리 전우들도 마음 든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월참을 정상화시켜서 월참의 회장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